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밤에도 이벤트가 또 있더라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카고 연설 예정이 돼 있고 보니까 지금 통화정책 운영을 검토하는 그런 회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이슈가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까? 네, 오늘 오후 10시 40분이죠.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까지 FRB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책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금융 당국자뿐만 아니라 예. 경제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금융 완화로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는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소폭 수정할지,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장기 금리까지도 조작하는 새로운 금융 완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해외 경기가 미국 경제와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표면화될 경우 적절한 통화 정책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는 점을 시사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과거 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를 보면 미국 경기는 확장 국면이었지만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펀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보험성 금리 인하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면은 6월보다는 9월에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의 금리 인하는 분명히 아닐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혀오면서 물가에 미칠 영향 확인하려면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지금 있는 겁니까? 네, 그 연준 안에서도 발언권이 상당히 센 신중한 비둘기파들이 최근 들어와서 정책 방향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의 브라드 총재, 그리고 시카고 연준의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책 금리가 부당할 정도로 높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단위 노동 비용이죠. 그러니까 임금을 노동 생산성으로 나눈 그 증가율을 보면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내년에도 물가는 지금보다 더 둔화되는 좋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가 하락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전부 25% 관세를 부과하면은 가격이 미국 내에서는 11%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6.3유엔에서 현재 7유엔 전후까지 11% 정도 올랐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상승분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이 축소가 된다면 투자가 기업, 가계의 모든 심리가 악화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조기에 금리를 낮춰줬을 경우에 기업은 기업과 가계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감소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를 자극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을 지금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경기 둔화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데 반대하는 매파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반대하는 매파들은 목소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매파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예.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 보지만 올해는 여전히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의 그 정책 여유를 주면은 무역 전쟁이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이 계속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지지율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이런 오해를 받게 되고요. 또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곧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발표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상당히 쉬운 환경에 젖어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는 자산 가격을 자극시키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적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의 트리거는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G20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월은 아무래도 18일부터 19일까지 FOMC가 있는데요. G20 정상회담이 6월 28일, 29일에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시기가 G20 이전에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섣부르게 어떠한 변경을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2차례, 바클레이즈는 3차례 이 대형 IB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나섰거든요. 그 얘기대로 만약에 금리 낮추면은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지금 나타나게 됩니까? 네, 현재 그 페더럴 펀드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요.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비율이 현재 98%까지 높아졌습니다. 경기 하락 우려로 인해서 일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 플래티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최근 그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 질적 도피 현상들이 아주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신냉전에 따른 금융 혼란이 있기 때문에 FRB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혼란의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FRB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중국과 휴전을 해야지만 해소가 된다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결국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G20 회담 때까지 없다면은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은 2.5%를 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4차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동한다면은 6월이라도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은 2% 하한선까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자금들이 질적 도피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하이힐드 채권으로 지금 자산들이 움직임이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주식 팔고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그 WDB에서 싱글 B 등급의 회사채로 구성된 하이힐드 채권이 최근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4월 말 기준으로 8.7%의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2.1%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트리플 C 등급보다는 비교적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디폴트율도 2%대로 무척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들이 최근 좋아지면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하이힐드와 관련된 회사채뿐만 아니라 여기에 외환 거래를 이용해서 고금리 통화인 그 브라질 레아라 같은 경우를 조합시켜서 새로운 자산 운용 상품을 경쟁적으로 IB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에 플러스 환거래 프리미엄이 더했을 경우에는 10%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올 한 달만 29p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들이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 이동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분간 자금 이동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변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던지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비둘기파 메시지를 던진다면 파월 푸시라는 게 이번에 좀 작용을 할까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심리적 지지선이 25,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고요. 또한 그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같은 경우에도 19선까지도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하이테크 산업 동향에 민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 지지선인 13,000선까지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로 지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된다면은 기계적인 AI 알고리즘 거래가 다시 작동이 되면서 초단기 고밀도 거래라고 하는 HFT가 언제든지 재현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이지만 너무 증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요. 여전히 FF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팔푸세에 대한 기대가 주가 하락을 막아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S&P 500 기업들의 예상 주가 수익률은 현재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006년 이후의 평균치인 16.5배를 지금 하회한 상태고요. 또 향후 기업들의 실적 추세, 그러니까 모멘텀을 알려주는 리비전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국면을 지금 벗어난 상태입니다.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악수를 하면서 만날지 아니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2008년 리먼 쇼크처럼 세계 경제는 항상 크고 작은 난제에 맞닥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전진해 왔는데요. 미중 문제가 꼬였을 경우에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계 경제는 연간 3%대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내년부터 시작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구체화된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증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멕시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멕시코에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고 그러고 굉장히 애매한 이게 상황입니다. 뭐 불법 이민자나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 때까지 계속 올린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약간 목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세계 경제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텐데 이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30에서 40만 명 정도가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멕시코 수입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6월 10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5%포인트씩 매달 올라가서 10월 1일까지 2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로부터 수입 금액이 무려 3,528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미국 전체 수입액의 13.7%고요. GDP 규모로는 1.7%에 해당됩니다. 전체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물가는 0.4%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미국 GDP는 0.2에서 0.3% 정도 하락하는데요. 아무래도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멕시코에 압박을 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조치로 보여지고요. 만약 시행이 됐을 경우에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싼 인건비를 찾아서 멕시코로 지금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내 무역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받을 영향이 상당히 크고 정책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실제 그 25%까지 관세가 부과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멕시코 관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